장호수님, 무의식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무의식은 극복한다라는 느낌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호수님. 무의식을 극복한다는 것보다 무의식을 내가 좋지 않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면, 무의식이란 거하고 이 잠재의식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제가 기존 명상에서 말씀드리는 무의식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게 좋게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무의식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그런 무의식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거의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데, 나중에 어릴 때 살아왔던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까지, 아니면 연애할 때,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살아온 환경들이 굉장히 무의식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더 그 전으로 가야겠죠. 우리 인간은 집단 무의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의식이 내려옵니다. 조상들의.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엄마 아빠, 엄마는 또 엄마 아빠 또 있죠. 또 이쪽에 엄마 아빠가 있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가, 이렇게 해서 100대만 올라가보면, 100년만 올라가보면 거기가 사람이 거의 2억 명 정도 된대요. 이 2억 명의 유전자가 다 만들어진 총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조금씩 나에게 뭉쳐서 나라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져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이 나에게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그 무의식을 타고난 가장 가까운 유전적인 무의식이 바로 엄마 아빠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도 없는 게 나에게 있다 이러면 그 위에 때 또 있겠죠. 그래서 이건 유전적인 DNA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억 명이나 되는 조상의 DNA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 무의식이 없겠습니까? 이게 습관이고 나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사고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엄마 아빠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나의 무의식은 조금 더 영향력이 더 크겠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 유전자 딱 생기고부터 내 무의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태교가 또 무의식을 만들고, 그리고 어릴 때 3살 때까지 무의식이 계속 크게 굳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무의식이. 그리고 커오면서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내 무의식이 그렇게 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얼굴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최근에 이효리 씨가 그 효린의 민박집인가요? 뭐 거기에서 출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효리 씨가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이상순 씨 만나면서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이상순 씨를 만났다. 이상순 씨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사귀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효리 씨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계속 화를 낸다고. 계속 화를 낸대요, 자기가. 그래서 왜 화를 냅니까? 라고 물으니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싸웠대요. 엄마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자라서 저는 화가 많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이걸 배출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를 갈아치웠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상순 씨는 엄마 아빠가 싸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화를 낼 줄을 모른대요. 물론 화를 낼 줄이 알겠죠.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화를 낸 적이 없어서 내가 화를 낼 의미도 없었고 화를 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궁합이 잘 맞아서 잘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효리 씨와 무의식은, 이상순 씨의 무의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화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무의식이고, 그리고 이상순 씨는 화가 없는 삶을 무의식에서 타고난,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면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화를 내지 않는 분들이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전자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무의식이 있든 화를 내지 않는 무의식이 있든 화가 나는 무의식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로 태어났고 3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근데 부모의 유전자가 그렇다, 무의식이 그래서 부모 탓만 하면서 평생 살 것입니까? 내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 엄마 때문에 힘들어라고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 세상에 뭐 때문에 힘들어, 뭐가 하면 좋겠어, 뭐가 해결되면 난 행복할 거야. 항상 그렇게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내 자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집단 무의식이 나를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었어도 나에 대해서 이걸 끊어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아이들에게 힘들게 삶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 습을 없애겠어. 이 무의식을 없애볼 거야.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어렴풋이 없애볼 거야 라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난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만 나의 그 시선이 바깥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딱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내가 그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음에, 박수를 칠 수 있음에, 글을 쓸 수 있음에, 휴대폰은 터치를 할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하면 그런 일들, 감사한 마음,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에 앉아 편하게 몸을 쉬게 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손을 편하게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들어마십니다. 들어마실 땐 배가, 아랫배가 나오도록 천천히 들어마십니다. 들어마십시오. 네, 쉽니다. 조금씩 가늘게 내십시오. 조금씩 가늘게 천천히 내밉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어마시고, 네, 쉬고,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마시고, 네, 쉬고, 들어마시고, 네, 쉬고. 내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든 결단과 과정을 치러내야 되진 않으셨는지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하나? 내가 저걸 선택해야 하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확신이 서지 않고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 이런 걱정이 생길 때가 우린 하루에도 많이 부딪힙니다. 이걸 선택해야 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우린 항상 고민합니다.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 후에 우린 또다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매 순간 매 순간 선택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린 어떻게 마음의 고요함과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저만의 5분 귀점 명상,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럴 땐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마음을 곰곰이 바라보세요. 무엇에 이익을 얻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곰곰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곰곰이 바라보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선택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방향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이 나의 마음의 결심에 좌우, 상하 모든 것들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건 그저 근심을 한다 생각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생각을 감싸고 있는 깊은 큰 카테고리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근심이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은 큰 마음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카테고리입니다. 근심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는 것도 큰 내 대우주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사고일 뿐입니다. 공포가 일어나는 마음도 그저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근심이 일어나는 생각도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몸이 느긋해지도록 그런 잡생각이 올라오면 몸이 느긋하다, 안정된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몸은 느긋해진다, 안정된다 라고 말하세요. 부정적이고 근심적인 그리고 공포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몸을 안정시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몸은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몸은 그저 하인입니다. 내 마음의 명령에 따라 몸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는 의지도, 주도성도, 그리고 자기의식적인 지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저 육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신념이나 인생을 기록하고 그리고 녹화하는 그런 레코드판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험한 일을 하면 내 손은 거칠어지게 될 것이고, 많이 일하게 되면 허리가 아플 것이고, 많이 걷게 되면 무릎이 아플 것이고, 이렇듯 내 육체는 그저 나를 기록하는 녹화 테이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신뢰할 때만 작동할 뿐입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육체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80%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연결될 때 우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그 고민이 완전 해결되었을 때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시각화하고 그때 그 느껴지는 기분을 지금 바로 시각화해서 느껴보셔야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지금 이 기분 그대로 푹 주무세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잠에서 깬 후에는 나의 일을 그저 묵묵히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하고 있던 대답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토스터 기계로부터 빵이 펑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펑 하고 튀어오르고 내 삶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로 펑 하고 튀어오를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꿈을 이룬 모습을 지금 상상하십시오. 내 마음은 내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내 잠재의식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공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며, 나는 지금 완성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간절한 그 행복을 지금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또렷하게 그때 그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매일매일 묵묵하게 시각화하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느 날 5년 후, 10년 후 그 시각화한 일들이 어느새 토스트 기계에서 빵이 펑 하고 튀어오르듯 내 삶 속에 행복과 행운으로 꿈에 이루는 그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곳에 계시는 귀점 가족 여러분들, 나에겐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분들의 삶에 언제나 축복과 감사와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잘 자요.